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붓 소개 영상 1편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2편으로 좀 붓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실버 브러쉬 라인인데요. 좀 추천 겸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 그냥 그림을 천천히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 실버 브러쉬 계열인데 요거는 여행용이에요. 여행용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껴가지고 보관해서 작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팔레트나 여행시에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키트인데, 그거 빼고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실버 라인이 잡혀있는 핸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사각 모양으로 일률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버 브러쉬 첫 1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두툼하고 동그란 붓 있죠. 그 붓 40호짜리 붓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그 붓은 통통하고 물머금이 많고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면 얘는 약간 규칙적인 움직임을 내줄 수가 있어서 건물이나 풍경 같은 데 쓸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건물이 이렇게 네모 반듯할 때 그 느낌을 한꺼번에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붓끝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마치 약간 물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섞을 수 있는 그런 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물감을 바로바로 짜서 쓰시는 분들이거나 고를 때 뭐 색깔을 섞거나 이런 거를 활용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물감을 말려서 그냥 짜서 쓰는 상태로 쓰기 때문에 뭐 요거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 있기는 했고요.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일반 동그란 브러쉬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 재료로 말씀드릴 게 요 실버 브러쉬 6호하고 2호 라인, 요거를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4호도 많이 쓰긴 하는데 6호를 쓴다면 약간 차이가 나는 2호 정도가 아니면 4호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4호하고 2호를 쓰시거나 6호하고 2호를 쓰시거나 이렇게 쓰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제 돈 주고 엄청나게 많이 자주 사서 여러분들도 소개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합성모하고 천연모의 특징을 좀 봤었죠. 근데 그 두 개를 약간 다 섞어 놓으면서도 붓끝이 굉장히 날렵해요. 다양한 붓을 사서 정말 웬만한 건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실버 브러쉬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가성비 대비 이제 붓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인생 브러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좋다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 붓이 베스트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저는 스케치를 하고 그리지를 않아요. 만약 인물처럼 잡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나뭇잎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점으로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형태로 마무리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세워두고, 그거를 스케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제 상상 속에 이 스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바로바로 어떤 붓의 둔탁한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고 날렵하게 모양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섬세한 그 모양, 또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그때그때 너무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그림을 그리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붓이 없었어요. 끝이 이렇게 좀 날렵하기 때문에 붓끝이 생각보다 이렇게 촉촉하게 물이 오래 가면서도, 근데 또 합성모처럼 너무 뻣뻣하지는 않으면서도, 왜 제가 합성모가 약간 밑에 색을 긁어내는 특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약간 붓이 이렇게 튀김,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너무 이렇지도 너무 저렇지도. 천연모는 또 제가 왜 얇은 선을 긋기 좋지 않다고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만약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제 브러쉬 추천 1편을 보고 오셔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천연모가 약간 통통하게 표현된다면, 얘는 약간 그 모든 걸 다 틀을 깨는 붓이에요. 통통하게 전혀 표현되지 않고 날렵하면서도 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뾰족하거나 막 종이에 스크래치를 많이 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커버해주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양한 색을 쓰고 스케치가 안 돼 있는 면에 내가 그때그때 자유롭게, 하지만 또 깔끔하게
저는 또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깔끔하지 않고 그냥 부들부들 물 많이 써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려는 분들보다는 어떤 분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똑 떨어지는 이미지가 좋고 너무 부드럽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딱 중간 형태로 나는 섬세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풀어지기도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한 그림 안에 좀 여러 가지 느낌을 주면서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뭐 인물도 많이 그리고 또 커다란 풍경도 많이 그리고 저처럼 뭐 꽃이나 과일 등도 많이 표현하고 그림의 스펙트럼이 좀 넓으신 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꽃만 그린다, 뭐 아니면 풍경화만 그려, 아니면 인물화만 그려 하시는 거 아니고 좀 다양하게 쓴다고 할 때 좀 더 빛을 더 발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그림을 조금은 어느 정도 많이 그리고 굉장히 취미로 하셔서 여러 상황에 좀 수채화를 많이 다루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수채화를 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써보시면은 금세 진짜 되게 좋은 붓이구나 라는 거를 한 5분도 안 돼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붓이 좀 품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해서 어쨌든 쓸 때도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가보면은 재고 수량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느 때는 4호가 없기도 하고 6호가 없기도 하고 너무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좀 그때그때 이렇게 좀 붓을 저는 사실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를 정해서 그 붓이 조금 무뎌졌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꾸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붓도 수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붓 끝이 막 이렇게 갈라지거나 휘어지거나 잘 모이지 않는데 그걸 그냥 마냥 계속 쓰게 됐을 때 물론 뭐 붓을 보조해주는 보조용품들도 있어요. 뭐 붓끝을 다시 모양을 세워준다든지 붓 바는 비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뭐가 닳아요. 이게 종이한테 마찰을 일으키면서 붓이 닳아지고 휘어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 특히 저는 요 끝부분에 붓 끝을 모아서 이쪽은 물머금 자리로 두고 요 끝에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붓끝이 좀 자주 상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나 새롭게 붓을 교체해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붓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재고 이렇게 보유를 해두고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딱 제 취향에 맞는 거 한두 개, 많으면 3개 정도밖에 쓰지 않아요. 3개 이상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를 딱 옆에 항상 구비를 해두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썼을 때 뭐 분모가 금방 닳는다든지 약간 마모의 느낌이 들 때는 주체 없이 약간 좀 미리 사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미리 쟁여놓지 않으면 좀 불안한 그런 물건? 그런 물건이 저한테는 붓인 것 같아요. 붓이 제가 쓰는 거 이외에 하나가 항상 같은 브랜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좀 항상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쓰다가 안 좋을 때 바로 뭐 재고가 없더라도 미리 사놓으면 내가 정확한 주기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재고가 적절히 구입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빼고는 저는 이 붓의 단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는 붓이고 가격대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10,000원에서 20,000원 안쪽 그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용은 조금 그거보다 더 비싸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3, 4만 원씩 하는 그런 붓들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걔네들보다도 훨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고 물머금도 굉장히 적당해요. 그래서 저는 8호보다는 좀 저처럼 지금 요게 화지 사이즈가 지금 제가 물랑도 아이를 쓰고 있었는데 23에 30.5cm짜리 지금 스케치북인데요. 요 정도 사이즈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하면은 뭐 6호 정도가 상당히 딱 메인 붓으로 쓰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섬세한 부분들, 뭐 이런 여기 자잘한 점들이나 묘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2호 브러쉬를 물을 묻히면 정말 날렵해져요. 안 그래도 실버 브러쉬는 끝이 날렵한데 아주 얇은 브러쉬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거의 인물의 속눈썹 같은 거, 뭐 막 완전히 디테일한 표현 있죠? 그런 표현들, 뭐 이런 인맥의 뭐 디테일한 묘사 이런 거 할 때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실버 브러쉬 쓸 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거는 약간
물감에 미리 물을 좀 도포해 두시고 너무 마른 상태에서 붓으로 이렇게 막 물감을 녹이려고 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붓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먼저 분무를 해주시고 촉촉한 상태로 놓으면은 뭐 붓이 데미지를 덜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붓을 사용하는 수명을 여러분들 늘릴 수 있거든요. 뭐 그냥 분무기, 저는 그냥 이런 분무기에 물 담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쓰기 전에 이렇게 물감에다가 이렇게 분무를 해줘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었던 물감이 약간 수분이 내려앉으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물감이 잘 발리게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려운 팁이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하셔가지고 물 뿌려주기 정도만 실천해 주셔도 붓의 수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고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묘사를 하다가 끝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묘사를 하다가 그냥 붓 전체를 꾹 눌러서 자연스럽게 펼쳐주고 싶을 때 또 눌렀을 때 너무 이렇게 탱탱하거나 붓 넓이가 우리 그때 1편에서 제가 붓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얼마나 벌어지는지 붓 그 넓이를 비교해보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눌렀을 때 넓은 면을 커버해줄 수 있는 좀 부드러움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두 가지 명미를 싹 다 섞어놓은 붓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추천을 하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로즈마리 브러쉬, 6호 브러쉬 하나랑 2호 브러쉬 이렇게 해서 3개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런 브러쉬 있죠. 이거는 화이트 나이츠인데 얘가 화이트 나이츠나 그 로즈마리 브러쉬나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사이즈가 얘는 이제 똑같은 그때 보여드렸던 것도 4호인데 얘는 4호인데 굉장히 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둥글둥글고 넓은 면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벌써 이렇게 물을 묻힌다 하더라도 보세요. 붓끝이 그냥 이렇게 통통하다가 살짝 뾰족해지는데 이 뾰족함에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들부들한 느낌의 그런 거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넓은 면을 이렇게 데미지 없이 쓱쓱쓱쓱 쓸어서 부드럽게 펼쳐줄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그 넓은 면을 쓱쓱 쓸기에는 좀 좋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조그만한 표면에서 뭔가를 살짝 묘사하거나 펼쳐주거나 이럴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펼쳐줄 만한 붓 하나와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붓 2개 정도, 혹은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네모난 붓 있죠. 사실 동그란 게 쓰기 편하냐 네모나게 쓰기 편하냐 이건 너무너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로 미리 물머금이나 아주 넓은 배경 있죠. 특히 배경할 때 진짜 좋아요. 배경하거나 이럴 때 넓게 뭐 바다나 이런 걸 할 때 물머금 진짜 좋게 해서 얼룩 안 지게 뽀얗게 먼저 쫙 물작업 해주시고 그 위에 이런 애들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묘사할 만한 거예요. 아니면 좀 나는 그렇게 섬세한 것까지는 작업하지 않아 그러면 이 이후 붓을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아니면 이렇게 2개. 그래서 붓 개수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떨 때 이 붓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붓을 써야 효율적인지 그것만 조금 안다면 붓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사거나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양한 범위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로즈마리와 실버 브러쉬를 가장 추천하는 편이고요. 또 저를 믿고 정말 붓을 구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나 뭐 의문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물머금이 충분하고 좀 여러 번 리터칭하는 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간단한 묘사 정도만 하고 너무 많이 가면 텁텁해지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기 때문에 스케치도 하지 않아요. 텁텁함이라든지 스케치 선이 아무리 지운다고 해도 그 자국이 남거나 지우개를 쓰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정말 뽀얀 이 예쁜 아무것도 뭐 발라져 있지 않는 이 하얀 종이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예쁜 색을 올려서 바로바로 표현되는 이런 색감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되는 색감들을 거의 터치 한 번으로 이루어진 색감이거든요. 막 다른 색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싹 하고 종이에 붓으로 거의 한 번에 만들어진 그런 색감들이 솔직히 정말 가장 맑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림은 색깔을 믹스했을 때 탁한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믹스할 때는 그냥 편하게 믹스를 해요. 필요하면 파스텔 톤도 쓰고요. 여러 가지 안 나오면 뭐 다른 색깔도 쓰고서 한꺼번에 뭐 3개, 4개 이상의 뭐 물감을 섞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는데 여기에 바르는 걸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색을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탁한 색이나 이런 걸 섞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여러 번 너무 문지르거나 계속 너무 여러 번 말리지도 않았는데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고 뽀얀 상태에서 한꺼번에 맑게 발색하는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라 그렇게 되면 정말 그림이 되게 맑아지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스케치선도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색들이 나오는 요 깨끗함에 한번 매료가 되면 정말 다른 것들로 눈 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뽀얀 상태에서 바로바로 맑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뭐든지 표현을 하면 뭔가 뭐 아주 깊이 있는 표현보다도 굉장히 깨끗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깊이 있는 표현을 하려면 정말 여러 번 마른 다음에 겹쳐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마른 다음에 표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천천히 색깔들을 올릴 때는 사실 그냥 그렇게까지 뭐 탁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마르기 전에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것들은 색을 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림이 깨끗하고 맑게 쌓아 올려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취향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붓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되게 맑고 재밌는 수채화 여러분들 즐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붓편을 준비했는데 조만간 다양한 영상들도 올리면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감도 소개를 했었고 또 붓도 소개를 했는데 색감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게 좋은 색감인지 색감은 어떻게 하면 길러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색을 섞어서 올리는 게 더 좋은지 뭐 맑고 탁한 색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니까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초심자분들 혹은 그림을 좀 그리면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을 아울러서 좀 이 모두가 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색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어요. 실버 브러쉬 위주로 추천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거나 그럴 때는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